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 시기로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간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제가 두 가지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관, 그냥 복지관이라 할게요. 복지관의 양적 확대, 복지관의 양적 확대라는 말이 나오면 1980년대가 되겠고요. 1980년대가 되고 복지관의 양적인 팽창이라 한다면 1990년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진 것은 바로 90년대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확대냐 팽창이냐에 따라서 연대가 약간 달라진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0년대 이후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공공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는 1987년이잖아요. 시행된 게.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된 거 맞습니다. 80년대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창립된 것이 언제죠? 1999년이죠. 행정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건 80년대 이후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되었답니다. 시행된 것, 네, 2003년이죠. 2003년에 실시가 됐고요. 실시가 됐고 법 개정은요. 법 개정은 1997년이 됐어요. 7년에 됐어요. 그래서 법 개정이 나와도 80년대 이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수립된 것. 자,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가 생긴 것이 1947년입니다. 1947년이니까 80년대 이후와 거리가 멀어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40번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입니다. 행정의 역사와 관련성이 있네요. 자, 답은 5번입니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1번 문제는 인사관리의 과정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모집 선발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한 다음에 몇 명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 다음에 인사 계획을 한 다음에 모집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모집 선발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그 트레이닝이란 걸 하잖아요. 훈련 개발이란 걸 해야 돼요. 자, 훈련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투입을 시키겠죠. 업무에 투입을 시켜서 업무 배치라고 하죠. 업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자, 평가가 이루어져서 보상을 해주겠죠.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인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사관리 과정이라 하는데요. 인사계획부터 시작해서 인력 유지까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인사계획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 3, 5, 2, 3, 5가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모집 선발하고 인력 유지 들어가면 안 돼요. 훈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업무 평가한 다음에 보상, 인력 유지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는 인사관리의 과정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분담의 원칙이 있었어요. 업무 분담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은 중앙집권의 원칙이 아닙니다. 중앙집권의 원칙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원칙입니다. 지방분권의 원칙 하에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분권성이라고 하죠. 분권성의 원칙, 그 다음에 현지성의 원칙 이런 말을 씁니다. 자, 1번의 첫 번째 단어부터 틀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라고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 능력에 맞추어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현실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쉽게 말하면 분업체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종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종합성의 원칙. 행정 책임을 명확한다는 개념으로 주어진 권한과 이에 부합된 책임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걸 책임성이라고 하죠.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분담의 원칙. 시작. 분권성, 현실성, 전문성, 종합성, 책임성입니다. 1번의 문제 지문이 틀렸기 때문에 문장 지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 자,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43번 문제 집권화를 통한 조직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집권화는 의사 결정 권한이 소수의 상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집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분권화라고 가르쳐 드렸죠. 자, 구성원에게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분권화입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 분권화입니다. 기술 수준의 고도화라든지 인적 전문화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분권화입니다. 구성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업무를 감소시키고 조직 성원 간의 협조 관계를 도모한다라고 했습니다. 협력 관계가 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분권화입니다. 이 업무 감소는 상층부의 업무가 감소되는 거예요. 상층부의 업무가 감소하는 거예요. 왜? 위임을 해주기 때문에 상층부의 업무가 감소하고 조직 성원 간의 협조 관계에 도모되는 게 분권화입니다. 조직 기능의 중복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라든지 지도, 감독이 수월해진답니다.